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제이대 부산백병원 내과의 박정인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렸던 스타틴 트리트먼트 뉴온셋 다이비티즈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제 기전하고 이런 임상 연구 결과를 해서 제가 이제 논리를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진료한 환자 데이터 3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케이스 디스커션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이런 강의들을 한두 개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증례를 꼭 좀 넣어서 디스커션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 참 난감한 게 잘 그걸 안 해요. 케이스 디스커션을.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진료를 잘 못해요. 거기다가 제 환자들의 이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저 부산 사투리로 골 때린다 그럽니까? 그리고 무시무시한 희한한 그런 케이스들이 주로 좀 많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환자만 골라서 저한테 막 던져 보내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맨날 서로 간에 막 소리 지르고 제가 지르는 게 40%고 환자가 지르는 게 60%고 막 한 5% 정도 우리 간호사도 소리 질러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증례 토의를 참 안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억지로 해서 좀 심하지 않은 케이스로 해서 3개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증례라는 거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 50세입니다. 50세고요.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가 나왔습니다. 프레다이비티스가 나왔고요. 고지혈증이 있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도 하고 혹시 치료가 필요하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외래로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입니다. 원래 알고 있었을 건데 한 5년, 10년을 막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온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야단부터 맞고 꿀밤부터 맞고 좀 후배니까 그랬습니다. 담배를 아직도 핍니다. 신경외과니까. 예, 30팩이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0세도 파란색으로 해서 밑줄을 그었고 흡연함에도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밑에 보면 HDL도 35에 파란색 밑줄을 그었는데 이게 리스크 팩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리스크 팩터가 3개가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대한지질동맥경화학회 쪽에서는 중증도가 됩니다. 중증도. 2개 이상이면. 그렇게 해서 LDL을 얼마 이하로 조절해야 된다고요? 130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력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가족력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의 어머니가 당뇨병 있으셨고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증이 있었습니다. 60세 초반에 심근경색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박스 안에는 이제 검사 소견하고 이제 것들이 있는데 체질량 지수가 31입니다. 만만치 않게 뚱뚱하죠. 그죠? 예, 운동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죠? 나이 50세 신경외과 교수님 같으면 그죠? 혈압은 140에 90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고혈압 환자가 되겠죠. 지금 딱 경계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죠? 약은 드시지는 않고 있고요. 공복 혈당이 120입니다. 헤모글로빈 A1C가 6.3%니까 공복 혈당이 126을 넘거나 A1C가 6.5%를 넘어야 우리가 당뇨병 진단을 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프레다이비티스라고 지금 진단을 받은 거고요. LDL 콜레스테롤이 170mg 데시리터입니다. 높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팩터가 3개고 중증도 그룹이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으로 조절해야 되는 환자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HDL이 낮습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저렇겠죠. 그죠? 그래서 저것도 리스크 팩터 아래나. 근데 2개나 3개나 리스크 팩터는 차이는 없습니다. TG가 220이면 저것도 좀 높죠. 그죠? 패티리버가 있답니다. 마일드 패티리버가 있어서 살짝 AST/ALT가 높은데 정상의 2배 이상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쓰는 데 있어서 카운트라인디케이션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나머지 신장 기능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정상입니다. 자, 왜 저한테 왔을까요? 저희 병원에 내분비내과 교수님이 4분이나 계신데, 그죠? 네. 첫째로, 이분은 스타틴이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프레다이비티스잖아요. 당뇨병 전 단계. 거기다가 체질량 지수가 31에 TG가 높죠. 메타볼릭 신드롬이 있거든요. 이분 스타틴 복용하면 백발백중 당뇨병 진행합니다. 1, 2년 내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스타틴을 안 써도 진행합니다. 제가 볼 때. 진행합니다. 그죠? 진행하는데 스타틴을 쓰면 더 확실하게 진행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분이 알아요. 그래서 저하고 의논하러 온 건데
당뇨병 전 단계에서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도 같이 좀 막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직업이 지금 신경외과 의사고 이렇게 되노니까 운동하고 식사 조절을 해서 저거를 잡아서 낮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마코프로필락시스. 여러분 요즘 그 타입 2 다이비티즈로 진행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을 씁니다. 메트포민을 씁니다. 메트포민을 하루에 1000mg에서 1500mg 정도 쓰거든요. 씁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고 과거에는 피파 갬마 아고니스트도 쓰고 있는데 그건 부작용이 조금 있잖아요. 몇 가지 그죠?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메트포민을 사실은 처방받으려고 온 거죠. 저한테. 대신에 당뇨병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급여는 못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트포민은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 이 원 태블릿에 100원 안 하거든요. 아주 저렴합니다. 6개월치 타도 스타벅스 커피 2잔쯤 되나요? 가격이 뭐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이제 약을 써서 프리다이비티즈에서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으로 다이아베토제닉한 약을 먹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피타바스타틴을 달라 그러더라고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내부민내과 의사한테 스타틴 종류를 찍어서 달라고 하는 거 대단히 실례다.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도 피타바를 주십시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왜 그런지. 실제로 있은 케이스다 말이죠. 저희 병원에 있었던 케이스다. 그 친구 말에 나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메트포민하고 피타바스타틴 처방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잘 복용하고 본인은 굉장히 해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3, 4년 뒤에 당뇨병 진행할 거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친구는 절대로 피타바스타틴 때문에 당뇨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는 해피하겠죠. 예, 요런 케이스였습니다. 직례 첫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는 여자분입니다. 여자 62세라 그러면 굉장히 나이 많아 보이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 뭐 50대 초반처럼 해가지고 오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거기다 또 여성 호르몬 그 대치요법하고 이러면 진짜로 그렇게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62세 여자분인데 막 와서 수줍어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62세고 개인 병원에서 지난 5년 동안 고지혈증이 있어서 스타틴을 복용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엔 최근에 이제 당뇨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위해서 저희 대학병원에 왔습니다. 흡연은 안 합니다. 이분은 안 하고요. 근데 이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과거력을 보면 5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거예요. 대략 50대 중후반에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ARB와 CCB와 복합제를 드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어떤 약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리고 ARB와 CCB의 복합제를 드신다 그러면 이분의 고혈압은 약한 건 아닙니다. 제법 있는 겁니다. 이분 그죠? 그렇게 드시고 있는데 가족력이 좀 재미있다 그럴까요? 문제가 돼요. 친정아버지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40세 중반부터요. 그런데 친정가족들이 당뇨병 가족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여자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친정 쪽에 병력을 조사를 해야지 시집 쪽에 시집하고 남이거든요. 이 여자분은. 완전히 남입니다. 완전히. 특히 남편하고는 완전히 남입니다. 남입니다. 남이고 친정 쪽을 봐야 되는데 친정 쪽에 당뇨병 가족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은 이분도 좀 뚱뚱하죠. 체질량 지수가 28이고 혈압이 138 조절 잘 됩니다. 그죠? 당뇨병은 심하지는 않아요. 이제 시작해 놓으니까 공복 혈당이 135고 A1C가 7.2%입니다. 이제 약을 써야 되는 상태겠죠. 그죠? 자, 이 스타틴을 복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한테 왔을 때 콜레스테롤은 지금 74예요. 74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자분이 62세죠. 당뇨병 인제 진단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빼고 위험 인자를 지금 보니까 62세에 고혈압이 있고 여자는 HDL 50을 넘어야 되죠. 그래서 HDL이 지금 40이거든요. 그럼 위험 인자가 하나, 둘, 세 개거든요. 그럼 이분도 중증도 위험군이 되니까 LDL을 얼마로 조절하면 되죠? 130이에요. 130 미만으로 조절하면 되는데 저희 병원에 왔을 때 LDL이 지금 74라는 거죠. 물론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최근에 진단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LDL 콜레스테롤 74는요. 대한지질동맥경화 학회 진료 기준에 따르면 사운드하다 보기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조금 오버 트리트먼트를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악유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성지방도 높아요. 260 높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이상은 없고 고혈압이 있어 놓으니까 미세 알부민료가 양성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증례인데, 자, 이분이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여자분이시잖아요. 그동안 먹었던 스타틴 때문에 당뇨병이 생겼다고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친정 가족 중에 아무도 당뇨병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만 당뇨병이 있냐요. 그래서 내가 시집에 당뇨병이 있냐 그랬더니 시집은 있대요. 시집 와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에이 교수님 그러지 마시라고. 친정에 당뇨병이 없어요. 가족력이 없는데 생겼어요. 의심할 만하죠. 스타틴 인듀스드 다이아비티스. 우리 조중동 신문하고 여기서 한 번씩 이걸 다루어 잊어버리만 하면 고지혈증 약 먹으면 당뇨병 생긴다고 막 신문에 다루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걸 의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당뇨병이 생겼는데 모든 당뇨병 새로 생긴 환자분들이 그러하듯이 요 약을 안 먹고 어떻게든지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가능해요. 뚱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식사 조절 및 운동을 통해서 살도 좀 빼고 당뇨병을 조절하겠다. 물론 희망사항이죠. 제 경험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하겠습니까만 어쨌든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콜레스테롤이 높은 건 본인이 아니까 스타틴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당뇨병 발생염이 적은 고지혈증 치료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환자가 왜 저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가서 한참 신세 타령도 하고 내가 스타틴을 처음부터 좀 당뇨병이 안 생기는 종류를 먹었더라면 좀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고 한탄도 하시고 제가 그랬죠. 그 선생님이 아마 우리 저 아주머니하고 전생에 원한이 져가지고 그 복수한다고 당뇨병 생기는 스타틴을 주신 거 아니냐고 내가 의심이 된다 그랬죠. 뭐라 하겠어요. 그 선생님이 이거 만들려고 준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환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체중 감량하고 아마 제가 또 설득을 해서 메트포민 처방은 하겠죠. 그 정도는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소량의 메트포민은 쓰고 본인이 노력을 하시라고 할 거고요. 스타틴은 아마 이 약제, 기존에 쓰던 약제 아토바스타틴입니다. 계속 유지하기는 정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피타바스타틴으로 바꾼 케이스죠. 알고 와요, 이분도. 다 네이버에 다 나오거든요. 요즘 찾으신 지식인에.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거 다 적어 놓으셨대 보면 정말 친절하게 다 알고 옵니다. 피타바 주세요. 이렇게 리발로 주세요.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분도 치료를 했던 케이스다. 심한 환자들은 아닌데 임상적으로 좀 꼬여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남자 48세고요. 이분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개인 병원에서 한 달 전에 고지혈증 그거를 이제 진단을 받아서 스타틴을 복용을 시작을 했어요. 한 달 됐어요. 먹은 지. 로슈바스타틴입니다. 10mg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2주 전부터 발기부전이 왔어요. 48세 남자들은 대부분 발기부전합니다. 48세 남자가 발기부전하지 않은 거 좀 비정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스스로 자기 발로 병원에 찾아올 정도 같은 상황이 좀 심각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죠? 혹시 경험하셨습니까?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뒤에 보면 흡연합니다. 30팩이. 저것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돼요. 분명히 원인이 됩니다. 네. 그 이제 본인이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이렇게. 자, 2년 전부터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심하진 않아요. 메트포민하고 DPP-4 이니비터 복합제를 쓰고 A1C가 7.3% 같으면 나쁜 건 아니죠. 조금 더 좋아지면 좋은데, 이 당뇨병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돼요. 그러기에는 사실 근데 당뇨병의 유병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2년 정도니까. 가족력을 보면은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뇨병이 있었고요. 친형도 당뇨병이 있어요. 당뇨병 집안 맞아요. 체질량 지수가 32, 뚱뚱합니다. 혈압 140에 80이고요. 공복 혈당이 140, 헤모글로빈 A1C가 7.3%네요. LDL 콜레스테롤이요. 23대 24, 24mg 데시리터고요. HDL도 30 나옵니다. TG는 270. 이 당뇨병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 검사라든지 나머지 검사는 다 괜찮고요. 유린 마이크로알부민은 포지티브로 나옵니다. 이 문제는 이제 LDL이 지금 24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LDL 콜레스테롤 100 미만으로 조절하면 되거든요. 근데 LDL이 지금 24. 그대로 놔둡니까?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뭐 덜 녹아도 뱉으니까 뭐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놔둬도 더 좋지 않겠나. 발기부전 생기는데. 여러분, 그 비뇨기과 교과서 쪽에 보면은 갑작스런 발기부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타틴입니다. 스타틴 트리트먼트가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비뇨기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그게요. 우리 생각에는 스타틴을 써서 콜레스테롤 리덕션을 하게 되면 페니스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스타틴은 발기를 하는데 관계하는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촉진하는 루테나이징 호르몬을 만들고 뭐 하는 뭐 테스토스테론의 원료가 되죠, 원료. 원료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엔타고니스틱한 측면이 다 존재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스타틴을 썼을 때 왜 발기부전이 오는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기전이 모호한데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당뇨병이나 흡연 때문에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는 이게 원래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번 발기부전이 발생하면. 그러나 스타틴 같은 약물에 의해서 발기부전이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이 되는 약물을 중단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환자는 그래서 이제 스타틴에 의한 발기부전을 의심을 하는 겁니다. 환자분이 상당히 인텔리전트한 분이기 때문에 흡연과 당뇨병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환자분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갑자기 왔잖아요. 갑자기 왔고 약물 복용한 게 있었고 또 찾아보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 쫙 떠났다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자기가 당뇨병이 있고 가족 전체가 당뇨병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리덕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발기부전이 왔는데 본인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24다. 그래서 본인이 LDL 콜레스테롤이 지금 너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한 약물을 먹은 거 아니냐. 사실 오스팔사트 10ml 같으면 그렇게 강한 건 아니거든요. 중강도 정도 되죠. 어쨌든 치료 강도는 낮춰야 된다. 그래서 저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다른 약은 그대로 다 쓰고요. 스타틴을 한 달 정도 중단한 후 충분히 스타틴에 의한 효과를 다 클리어업을 시키고 환자의 네이브한 리피드 프로파일을 보려면 적어도 2주에서 4주는 중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중단한 후에 그리고 이분은 현재 ASCVD가 있는 분이 아니고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해도 돼요. 하고 나서 혈액 지지를 재평가해보고 치료 방침을 새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 달 뒤에 추적을 사실을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100은 훨씬 넘어가요. 그래서 약을 써야 되기는 되겠다. 그래서 피타바스타틴 리발로 2mg을 썼던 케이스고요. 이분은 중단하고 나서 한 달 내에 발기부전이 조금 좋아졌었어요. 완전히 100% 돌아온 건 아닌데 조금 좋아졌었다라는 것이고요. 뒤에 피타바스타틴 2mg 쓰고는 더 이상 발기부전 쪽은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사이에 어디 비뇨기과를 가서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한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있고 주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하혈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타협을 본 것 같으라는 거죠. 그래서 증례 3번은 요약을 하면은 너무 강력한 스타틴의 치료가 됐었던 거다. LDL이 너무 떨어졌었던 거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사람의 위험 수준에 맞게 적당한 종류의 리피드 매니지먼트 치료를 하는 게 이 나라에서는 맞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세 번째 증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양방향으로 줌이라도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고 이런 요상한 케이스들 가지고 재미있는 디스커션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방향이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례 3번까지 해서 제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